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진석 원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우정형외과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환자분들에게 친절한 선생님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보통 네네. 뭐 질병을 치료한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게다가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형외과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요. 원장님 어떠신가요? 매일 이 환자를 만나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이게 뭐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 대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깜짝 힘들죠. 놀랐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네. 외래에서 짧은 시간에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 저희는 짧은 시간에 환자가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 어디가 제일 불안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제 나름 김장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만큼인데 네. 말씀을 다 못하니까 서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항상 생기고요. 또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환자는 이게 저는 뭐 매일 하는 수술 중에 하나지만 환자는 이제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 수술이라서 그렇죠. 최선의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항상 긴장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환자들뿐 아니라 네. 저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긴 한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맥주 반잔 정도. 딱 잔잔만 드시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반잔만 먹는 거예요. 아, 예. 정밀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검사상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바깥쪽 연골판 뒤쪽도 좀 찢어져 있습니다. 이 연골판은 찢어진 부분은 이제 봉합을 해서 자기 것을 낫도록 할 거고 전방 십자인대는 이게 무릎 속에 있으면서 제대로 낫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 인대나 본인 인대를 사용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재건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등산 트레킹을 즐기다 무릎 관절에 손상이 가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운동으로 무릎 손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절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십자인대 손상이 가장 흔합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약 4만여 명가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20대가 가장 많고 60대까지는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많은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출 때,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무릎 관절이 뒤틀리면서 과도한 충격과 회전력을 받아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 혹시 당신의 무릎은 안녕하신가요? 그 축구 선수들이나 빠른 스피드, 또 과격한 움직임을 많이 하는 운동 선수들의 경우 네. 무릎 관절이 손상됐다 이런 기사가 종종 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무릎 관절에 상처를 받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뉴스나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뭐 유명인이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젊은 분들, 이제 과격한 운동을 즐기시는 젊은 분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맑을 때는 뭐 트레킹을 가거나 등산을 가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하산하시거나 할 때 무릎이 삐끗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군 생활하다가 우리 그 선임들 중에 축구하다가 과격하게 너 딱히 뭐 족구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의가사 이제 전역한 선임들도 있거든요. 제 처남은 실제로 전역하고 나서 2주 뒤에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인대가 이제 십자 모양이라서 십자인대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림 보시면은 이제 무릎의 허벅지뼈하고 정강이뼈 사이에 이 뼈와 뼈를 잇는 게 인대라고 하는데 이두 가닥이 이렇게 이제 십자로 꼬여 있어서 십자인대라고 얘기를 하고 앞쪽에 있는 인대를 전방 십자인대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많이 다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운동 좀 한다는 남자분들은 이렇게 그 십자인대 파열을 이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배우 원빈 씨도 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의병 전역을 했다는 그런 옛날에 뉴스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참 흔하다면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십자인대라고 하는 건 원장님 어떻습니까? 무릎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이건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쓰는 모형을 이제 빼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허벅지뼈하고 예. 정강이뼈가 있고 무릎이 이렇게 좌우로 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안쪽과 바깥쪽에 측부인대라는 게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무릎을 이제 벌려서 보면은 어. 무릎 안에 이렇게 십자인대가 2개가 있어서 이제 허벅지뼈에 대해서 정강이뼈 앞뒤로 노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이 허벅지뼈에 대해서 정강이뼈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예. 역할을 하나 하고 또 하나 얘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따라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움직이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예, 뼈를 이렇게 막 돌리시니까 제가 더 무릎이 아파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십자인대는 왜 파열이 되는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운동을 하면 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나요? 빨리 달리다가 멈추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아니면 이제 점프했다가 떨어질 때 이럴 때 이제 무릎이 이렇게 뒤틀리거나 꺾이면서 이제 다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릎이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꺾이거나 할 때 좀 쉽게 다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뜻하지 않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단 내려가나 이럴 때 누가 부른다고 싹 돌아보면은 네. 비청할 수 어머.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쉽게 다칩니다. 그럼 계단 걸어 다닐 때는 앞만 보고 밑에만 보고 걸어야 되겠네요. 누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갑자기 돌아보지 않고. 몸을 통째로 돌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요? 네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윙하는 모습인데 왼쪽 다리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상체만 돌리게 예. 되는데 저렇게 되면은 인대가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저기서 만약에 조금 더 힘이 가해지면 터지는 거죠. 예. 지금 예제로 갖고 온 저희 타이거 우즈 선수도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가 터져서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운동선수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특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스포츠 있지 않아요? 갑자기 방향 바꾸고 점프하고 농구잖아요. 맞네요. 프로농구 선수들이 십자인대 파열이 꽤 많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처럼 일반인들이 뭐 내려가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근데 사실 십자인대가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십자인대라는 게 조그만한 인대들이 굉장히 많은 가닥이 묶여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인대가 터지는 게 한 번에 다 터지는 경우는 한 70%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계속 이렇게 해서 조금씩 터지다가 조금 남아있는 그 조그만한 가닥이 탁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지는 순간에는 그렇게 큰 외상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쌓이다 보면 쉽게 다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운동을 즐기는 집단으로 딱 들어가면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는 거는 무릎이 이렇게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꺾이게 되는데 여자분들이 골반이 넓기 때문에 허벅지뼈가 이렇게 이제 더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X자 다리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내려올 때는 이렇게 쉽게 꺾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나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집단에서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다치고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라고 한다가도 뚝 하고 다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붓기나 통증이 이제 부었다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다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부분 그게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조금 붓고 나면 야 그냥 냉찜질하고 좀 쉬어. 그리고 한 뭐 1, 2주 지나면은 붓이 빠지고 특히 이제 십자인대 말고 다른 게 같이 안 다치면 십자인대에는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신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면 무릎 안쪽에 이제 2차적인 손상이나 3차적인 손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좀 다쳤다 싶을 때 붓고 아프다면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엑스레이 촬영만 가지고 알 수 있나요? 다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병력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동작에서 다쳤다든지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인상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부분 기억을 하거든요. 뭐 점프에다 떨어질 때 무릎이 어떻게 꺾였다 이런 얘기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진찰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이렇게 인대가 늘어난 그 느낌이 아니고 그냥 쑥 빠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촬영을 해서 부가적으로 다른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손상된 게 있는지 아니면은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이제 많이들 하신 MRI 촬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제 MRI 촬영을 해서 파열이 됐다, 이제 손상이 됐다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어떻게 좀 수술을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은 이게 좀 치료 방법이 좀 또 다른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만일 젊은 환자에서 전체적으로 파열이 다 된 경우 같으면 이건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게 이제 잠시 모형을 보면서 다시 보면 이렇게 이제 무릎 안쪽에 이렇게 인대가 자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릎 안에는 흔히 얘기하듯이 물이 차 있는 공간이어서 이게 이제 파열된 양 끝단이 물 속에 있으면 붙질 않습니다. 붙질 않기 때문에 이건 수술로서 재건을 해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수술을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파열이 돼 있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새로 수술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본인 인대가 제일 낫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게 좋고 또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으면 수술했을 때 득실을 따져보고 만약에 이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이제 수술보다는 재활을 먼저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십자인대 파열을 이제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제일 수술을 권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데 이렇게 무릎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은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면서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판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연골판이란 구조물 자체가 이제 허벅지뼈랑 정강이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손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 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당히 치료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면 보고에 따르면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있으면 거의 9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득과실을 따져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기준, 득과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득실. 이게 좀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이게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몇 살 이상에 살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보던 교과서들은 그 전에 이제 기대 수명하고 지금 평균 수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레전트 수련할 때 60세였으면 그 노인이시죠. 노인이신데 요즘 60대는 진료실에서 오면 그냥 아저씨 같은 느낌이거든요. 충분히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는 편이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환자 몸에 칼을 대는 게 상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몸에 칼을 대면 그건 이제 상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외과에서 하니까 뭐 칼 대는 걸 합법적으로 이제 권한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칼 댔을 때 그 해를 끼치는 것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판단될 때 이럴 때 수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60한 4, 5세 된 할머니셨는데 그냥 봐도 그렇게 뭐 근력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 그래서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 전방십자인대 터졌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하고 나면 수술하고 인대는 잘 났는데 재활이 안 돼서 근력이 안 올라오면 수술은 잘 됐는데 못 걷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재활을 하시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다른 병원 가서 수술하고 오셔서 나중에 아이고 원장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이제 환자분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맞춰서 그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냥 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수술 안 받을래요 이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충분히 좀 관계, 신뢰성이 좀 획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환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워낙 인터넷에 좋은 그 글들도 많고 그 정보가 이제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방십자인대 뭐 이런 모임들도 있고 환우회 같은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제 그거를 다 습득을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환자한테는 이 수술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낫더라. 지식이네. 네. 그래서 원장님 한 가닥을 해주세요. 뭐 두 가닥을 해주세요. 뭐 그러거든요. 자기 인대를 떼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긴 하지만 그게 딱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어떤 운동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걸 좀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그 인터넷에 있는 것만 딱 믿고 오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근데 십자 인대 파열을 수술만 하면은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 수술하시고 근력이 부족하셨던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또 수술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그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수술은 이제 망가진 구조물을 이제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건데 얘가 기능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나머지 조직들이 다 이제 재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운동하세요라고 이제 그냥 네. 던져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생각보다는 재활이 빠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하기 전에도 재활을 하는 게 좋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재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들이 이렇게 다치게 되면 뭐 수술을 어디 좋은 데 가서 받고 좋은 데서 재활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선수가 다시 기량을 회복하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수술이 끝이 아니고 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재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재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재활이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네. 일단은 무릎은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되는 부위라서 건강하게 제 기능, 제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수술 시간은 원장님 얼마나 걸리고요? 재활 기간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죠. 수술을 만약에 다른 조직들이 손상이 없고 십자인대만 터져 있는 경우에 그 십자인대만 재건수를 하면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거는 뭐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한 30, 4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연골판이나 이런 게 손상이 돼서 그걸 뭐 봉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한 30, 40분 정도 더 걸리겠죠. 그래서 짧으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재활은 뭐 다른 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그 걷는 연습이나 이런 거 시작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면 일상생활에는 되게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6개월 정도면은 이제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받고 나서 재활을 할 때 뭐 병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집에서 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혼자 하시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사실 병원에서는 그 재활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목적을 갖고 이렇게 주차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물론 이제 조금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을 하겠지만 오늘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저희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까지는 이제 무릎에 부기를 뺀다든지 무릎을 다 펴는데 첫 번째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이거는 뭐 무릎을 다 펴는 건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중요한 것 같고 보통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1주 정도까지는 무릎이 이제 90도 정도 굽히는 걸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첫 번째 그림처럼 다리를 다 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만약에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 같으면 저렇게 수건으로 다리를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무릎 밑에다 수건을 두고 다리를 펴주는 운동 저렇게 이제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력을 키우는 운동들을 해주는 게 초반에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운동들이고 그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저렇게 왼쪽 발, 오른쪽 발 옮겨가면서 체중 실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치고 나면 머리에서는 이제 무릎으로 가는 부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육을 자꾸 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저렇게 부하를 계속 줘서 아, 무릎을 지금 써야 된다라고 다시 역으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4주차, 2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걷는 걸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렇게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걸터 앉아서 다리를 능동적으로 펴주는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하고 통증이 조금 좋아지고 나면 저렇게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는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근력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디 의지하지 않고 스쿼트를 하거나 런지 같은 자세들을 하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기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거나 한 다리로 서서 균형 잡는 훈련들 같은 것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에서 참고하셔서 하실 만한 동작들이어서 저희가 오늘 사진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여주신 운동들이 수술을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집에서 충분히 운동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런 것들은 사실 무릎을 다치시거나 다치시지 않거나 항상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분들은 또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형외과 질환은 진짜 대부분 수술 후에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수술 후에 사실 또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그럼 좀 더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만 생각을 놓고 보면 보통 수술하고 나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막 남자분들 같으면 다시 농구를 하고 싶고 막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자기 것처럼 이렇게 자라서 다 붙는 데는 보통 한 2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잘 다치는 시기가 수술하고 6개월에서 2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의 시기인데, 그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너무 무리하신 활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동작들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십자인대 파열을 방치할 경우에 아까 그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이 들어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도 몰랐는데 젊었을 때 십자인대 파열이 생겼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는 진료실에서는 굉장히 흔히 보는 경우고요. 뭐 특히나 이제 근력이 좋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던 그 장교분들도 축구하기 전에 이래 일로 와봐,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래 만져보면 터지는 분들 많아요. 터지는 분들 많은데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가시는 거죠. 오늘 제가 슬라이드 몇 장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십자인대입니다. 저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내시경으로 본 사진인데, 급성으로 터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진 채로 안에 피가 고여있다든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렇게 구조물이 아예 없어집니다. 네. 다 녹아버리고 오는 저런 경우도 있고, 저 사진은 이제 유도 선수셨는데, 이게 워낙 근력이 좋으니까 이제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빠지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해서 보면 저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평소에 무릎을 많이 쓰는 분들, 농구 선수, 네. 또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 요즘 뭐 골프 인구도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십자인대 파열이 쉽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쪽 무릎을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반대쪽에도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양쪽에 다 있는 분들도 한 몇 명 계시긴 한데, 근데 이제 운동을 즐길 때 보면 이렇게 뭐 점프를 하거나 러닝을 할 때 주축이 되는 발이 있거든요. 그렇죠. 디딤발이 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주로 다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를 다시 다치는 경우가 오히려 양쪽 다리를 다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뭐 일반적인 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본인의 신체적 능력을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요즘 이제 이번 주에도 지금 십자인대 수술이 예정된 환자 한 두세 분 계신데, 대부분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체육대회를 이제 하시거든요. 네. 이제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다가 다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 항상 근력을 좀 튼튼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근력을 튼튼히 유지하시고, 자기가 예전에 내가 하던 건데라고 생각하시고 덤벼들면 절대로 안 되고, 본인의 지금 신체 능력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보시면은 계단을 내려오거나 할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릎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안쪽으로 좀 쏠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저렇게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네. 계단 내려올 때. 저럴 때 주로 잘 다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거울 보면서 다리를 이렇게 11자로 세우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점프했다 착지할 때도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X자보다는 오른쪽 그림처럼 11자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철에서는 쩍벌남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점프했다 떨어질 때는 11자로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아마 이제 다치는 거 예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좀 일자로 유지를 네, 하도록 네. 해라. 네. 예, 많이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죠? 네. 오늘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유익한 건강 정보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진석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